상가보다는 그래도 꼬마 빌딩이 더 난 것 같아요. 안정성이 있고 제가 건물을 바꿀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서울경제신문 이지훈 기자입니다. 오늘은 상가와 빌딩의 전문가 빌산한 김윤수 대표님을 모시고 꼬마 빌딩과 상가 비법을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김 대표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빌산함의 김윤수 대표라고 하고요. 주로 50억 미만의 꼬마 빌딩을 중개하고 있고 소유도 하고 있고 중개사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 되게 좋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은 빌딩이 아니라 굳이 꼬마 빌딩이라고 요새 표현을 하는데, 꼬마 빌딩은 어떤 빌딩을 일컫는 말인지. 금액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얘기하긴 하는데 50억 미만의 빌딩들을 다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좀 부르기 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거든요. 전 국민 재테크 시대라고 해서 부동산 쪽에 많은 노동자금이 이동하고 있는데, 특히나 꼬마 빌딩이랑 상가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몰리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 첫 번째로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나 주택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런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빌딩 시장에 좀 많이 넘어왔어요. 워낙 저금리잖아요. 지금 마땅히 투자할 만한 데가 또 없거든요. 투자처를 못 찾으신 분들이 꼬마 빌딩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전에는 빌딩 시장이 폐쇄적이었어요. 정보도 안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KB 시세만 봐도 충분히 나와 있는데 빌딩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실거래가 공개도 안 돼 있고 부자분들만 하는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요즘에는 정보가 많이 오픈돼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꼬마 빌딩이랑 상가 네.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고 문의를 하는 편인가요? 대체적으로 상가는 수익률이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고, 꼬마 빌딩도 은퇴하시는 분들도 찾으시는데 요즘엔 젊은 사람이 참 많이 찾아요. 20대도 받고, 그리고 30대들이 제일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앞으로는 코인 부자들도 많이 올 거예요. 이 어찌됐든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그래도 꼬마 빌딩은 변동성은 좀 작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이 일부분은 빌딩 살려고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상가 트렌드와 꼬마 빌딩 투자 트렌드가 최근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 트렌드가 최근에 일고 있는지 궁금한데. 상가랑 꼬마 빌딩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긴 한데, 전에 저희 소비 패턴은 만약에 식당이다 라고 하면은 먹는 거에만 만족했거든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는 경험을 해야 돼요. 색다른 경험. 예를 들면은 색다른 카페에 가서 SNS에 올릴 만한 장소를 가야 되거든요. 요즘에 꼬마 빌딩이나 이런 것도 특별한 데는 사람들이 찾아가요. SNS가 발달되면서. 그래서 저는 투자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은 빌딩 투자로 좀 성공하려면 여심 저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빌딩에 가능하면 포토스팟도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재밌는 게 그 건물 공간 안에 뒷배경 안에서 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거든요. 자동적으로 내 건물이 홍보가 돼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헬리오시티 가서 보면은 상가가 있는데 다 부동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만세대가 있는데, 만세대가 있으면 당연히 상가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분양 목적으로 다 쪼개서 판 거예요. 그래서 분양 부동산만 들어가 있고 거기 뭔가 특색이 없는 거예요. 신도시 상가나 새로 만드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요. 분양 목적으로 파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팔았을 때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이제 나중에 공실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꼬마 빌딩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가보다는 그래도 꼬마 빌딩이 더 난 것 같아요. 안정성이 있고 제가 건물을 바꿀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가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상가는 공실이 발생되면 관리비는 계속 내야 돼요. 그리고 뭔가 특색 있는 상가가 아니면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익성은 상가가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시세 차익은 그래 크지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가는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꼬마 빌딩에 저는 마음이 더 꼬마 빌딩 구입할 때 구입 비용이 궁금해요.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만한 건물을 사야 되는데, 일단 황금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현금이 좀 어느 정도 준비는 돼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 금액 보는 게 한 10억 정도? 만약에 그 정도로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출 받아서 2, 30억, 많게는 40억까지 건물을 살 수 있거든요. 그 밑으로도 투자는 가능해요. 근데 괜찮은 빌딩을 찾긴
찾기는 좀 쉽진 않죠. 괜찮은 지역에 있는 꼬마 빌딩을 투자하려고 한다. 투자 방법은 조금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투자 지역을 좀 정해야 되는데 투자 지역은 서울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 30대가 좀 많은 지역들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20, 30대 분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지역은 그렇게 정하시면 될 것 같고 대출은 받으시길 권해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명의는 어떻게 할지거든요. 개인은 보통 꼬마 빌딩 매입하면 시세 차익 얼마를 보고 할 것 같으세요? 한 10억은 보고 투자하시거든요. 그럼 개인으로 매입하면은 양도세가 지방소득세까지 49.5%예요.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22%거든요. 최근에는 개인보다 법인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법인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RTI 규제가 또 없거든요. 그래서 대출이 또 잘 나옵니다. 어떻게 매입하는지에 따라서 차익이 좀 많이 달라져서 그거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해야 될 게 매물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매물을 찾으려면 부동산을 가야 되잖아요. 부동산을 가서 항상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천천히 알아보고 있고 뭐 급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고객 명단에서 삭제돼요. 그리고 빌딩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매물도 많고 빌딩 지식도 많아서 그분들을 찾아서 매물을 받아야지 그냥 가면 매물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빌딩 전문으로 하는 업체 쉽게 설명드리면 이마트고 상품이 되게 많은 거죠. 그렇게 전문으로 하지 않는 곳은 동네 편의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가 구입이랑 투자는 좀 방법이 다를 것 같아요. 상가에 투자하고 싶다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봐야 되고 중요한 게 수익률 계산을 할지 모르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이거든요. 부동산에서 받은 자료의 수익률 5% 이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니다 보면은 전봇대에 수익률 8% 확정해가지고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보면은 레버리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 계산하는 법을 띄워드릴 테니까 이걸로 꼭 계산을 해야지. 쉽게 설명드리면 대출은 절대 끼면 안 돼요. 수익률 계산할 때 대출은 금리가 변동될 수 있잖아요. 대출은 끼지 말고 보증금 정도만 빼고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 토대로 계산만 한번 하시고 수익률이 진짜 맞는지를 한번 그래야지 수익률이 많다 적다 판단이 되거든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거 계산할지도 몰라요. 이게 오타가 많아요.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수익률 산정할 때 지역에 선호하는 그 수익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2%만 나와도 사요. 경기도는 2% 나오면 안 사죠. 경기도는 4%, 진짜 많게 5%이 정도 나와야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기준은 따로 없고 평균적으로 팔리는 수익률대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동네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팔린 사례들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이상은 나와야지 투자하는 거지. 상가는 그런 거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짜 임차인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상가뿐만 아니라 꼬마 빌딩도 리스백 조건이라 그러거든요. 리스백 조건이 뭐냐면 매도인이 자기가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잔금 끝나고 그냥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 승계 받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나 그냥 나갈래 하면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잔금 전에 승계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임대인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다 아니면 승계 동의서를 같이 받아야지 제일 안전하죠. 이걸 꼭 그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는 네네 그쵸. 하네요. 네.